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죠. 그런데 이 사회적인 폭력 문제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이혼하고서 자녀 면접 교섭을 빌미로 스토킹을 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요. 신청인은 2019년 2월에 피신청인과 이혼하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남편인 피신청인은, 전 남편이죠. 피신청인은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을 빌미로 신청인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신청인과 자녀의 기본 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대방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있다면 면접교섭만 정당하게 실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빌미로 전 부인에게, 전 배우자에게 스토킹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행위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준다면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이어진다면 이런 범죄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로 의율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행위들은 어떠한 행위,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으로 범죄에 반드시 해당되니까 적극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나 연인의 협박, 폭행 등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요? 접근금지 가처분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가사소송법에서 가사소송 사건에 해당하는 소재기 또는 조정신청, 심판청구 사건이 있는 경우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판부에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에 주거나 방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조치를 하고 또 생활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의 제재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인 사례인데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헤어진 연인이 집착과 스토킹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그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청구는 청구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접근금지 가처분이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현재 위협이 있고 신청인이 사회적 또 인격적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고, 나아가서 실제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명백하다고 하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 신청인 권리침해가 명백하고 또 그에 따른 증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저희 사무소에서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신문기를 거쳐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신청인으로부터는 권리침해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요건을
명백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종류, 또 최근 이혼하고서 면접 교섭을 빌미로 스토킹을 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